교과서 17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자, 세계에는 어떤 대륙과 대양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대륙과 대양의 무엇을, 그렇죠, 위치와 또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자,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그렇죠, 육지랑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육지는 전체 면적의 지구의 30%밖에 안 되고 바다는 70%가 돼요. 결국 지구의 대부분은 이 지구본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바다, 즉 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구본에서 보면 이거 황토색 부분이 있고 이건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육지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이 표시된 부분은 우리는 그렇죠, 바다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 덩어리를 말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즉 그린란드는 캐나다에 속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라고 부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대륙에는, 전 세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그 다음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요. 즉 대륙은 모두 몇 개다? 그렇죠, 6대륙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음 대양을 보겠습니다. 대양은 한마디로 큰 바다예요. 엄청 큰 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태평양, 두 번째 대서양, 인도양, 다음에 북극해, 그리고 남극해까지 해서 총 몇 가지? 그렇죠, 5대양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5대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지구는 5대양 6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나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8쪽입니다. 자, 세계 지도를 보고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를 살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세계의 대륙과 대양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둥근 지구를 이렇게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즉 실제의 크기랑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왜곡이 가장 덜 심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쌤이 가져온 이 그림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로빈슨 도법이라고 합니다. 즉 그림에 보는 것처럼 둥근 지구를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라서 쫙 펼치는 거죠. 정궤도처럼 쫙 펼치면 여러분들 보면 이런 그림 지도 모양이 나타나죠. 그거를 나타낸 게 요 모양이에요. 하지만 요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죠. 자, 이 공간은 그냥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비교적 왜곡이 덜 심한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로빈슨 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 지도를 보면 대륙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즉 총 몇 대륙이 있죠? 그렇죠, 6대륙이 있죠. 그리고 바다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 그리고 남극해, 즉 5대양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세계의 여러 대륙 중에서 가장 큰 대륙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시아가 제일 크죠. 자, 아시아 다음은 그렇죠,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 다음으로는 그렇죠,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다음은 그렇죠.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음은 어딜까요? 유럽일까요? 오세아니아일까요? 그렇죠. 유럽입니다. 자, 가장 작은 대륙은 오세아니아입니다. 두 번째, 북반구와 남반구에는 각각 어떤 대륙이 있나요? 자, 북반구를 보면, 자, 북반구는 이 적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는 대륙이죠. 자, 북반구에만 있는 대륙은 유럽, 또 뭐가 있나요? 아시아. 다음, 북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를 보면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남반구에는 그렇죠. 오세아니아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남아메리카도 걸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대양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태평양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륙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대륙이에요. 아시아는 세계 면적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 대륙이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만만씩. 자,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좁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대륙이죠. 가장 작은 게 오세아니아니까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어요. 자, 오세아니아는 가장 작아요. 남반구에 있고요. 북아메리카는 그리고 북반구에 속해 있고 북극해랑 접해 있고 남아메리카는 대부분이 남반구에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섯 개의 대양을 봤을 때 가장 큰 세 개만 뽑으라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태평양,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대서양을 뽑을 수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는 그렇죠. 인도양을 뽑을 수가 있겠네요.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전체 바다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예요. 두 번째, 북극해는 북극 주변에 있는 바다, 대부분 얼음이죠. 그리고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의 대륙 사이에 있어요. 두 번째로 큰 바다인 대서양은 모양이 어떤가요? 약간 S자 모양이지 않나요? 그렇죠. S자 모양이죠. 어떤 대륙을 둘러싸여 있나요? 그렇죠.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또 아메리카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음 인도양을 보겠습니다. 인도양은 어느 대륙에 둘러싸여 있나요? 그렇죠. 아시아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그렇죠. 오세아니아도 보이네요. 다음 북극해를 보겠습니다. 북극해.
이 북극해를 보면 북극해는 아시아도 밀접해 있고 유럽 그리고 또 어떤 대륙이죠? 그렇죠. 북아메리카 등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네, 교과서 20쪽입니다. 자, 바다의 이름이 양과 해는 어떻게 다를까? 자, 보면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은 뒤에 양이 붙죠. 반면에 북극해 또는 남극해라고 해요. 왜 북극양이라고 하지 않고 왜 북극해라고 할까? 계속 보겠습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양으로 불리는 바다는 매우 큰 바다를 말해줘요. 반면에 해로 불리는 바다는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서 큰 바다 떨어진 작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육지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에는 많은 바다가 있어요. 그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우리는 5대양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 세 가지가 세 바다가 전체 바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했죠. 남극 대륙 주변의 바다는 그동안 남극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남대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북극해는 대양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만 다른 바다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남극해의 모습입니다. 남극해에 있는 우리 펭귄 친구들이 보이네요. 네, 이해했나요?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